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산소와 질병, 특히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소와 질병의 관계, 또 암의 관계에 대해서는 2019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생리의학상을 받았죠. 그 부분이 실제로 진료실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도 직접 치료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사를 좀 볼게요. 세포의 산소 이용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이와 관련된 빈혈, 암, 퇴행성 질환 등 이런 거에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연 미국과 영국의 의학자 3명에게 노벨 생리학상이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산소가 세포 내에서 영양소를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산소가 있어야지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ATP 사이클,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고, 이게 돼야지 병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영양소가 아무리 있어도 산소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도 나와요. 기사에 종양은 점점 커지면서 저산소증에 빠지게 된다. 종양세포가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면 치료에 저항성을 가지게 된다. 종양 자체가 무산소 대사라죠. 그러니까 종양이 커지면 무산소가 된 환경이 좀 더 커지고, 그러면 항암제라든지 어떤 약을 썼을 때 잘 안 듣는다는 그런 원리를 이 논문에서 설명이 됐다는 얘기죠. 이들 연구를 통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암은 이미 저산소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왜 치료제가 잘 안 됐는지, 약제가 효과가 없는지, 항암 치료가 왜 안 되는지뿐 아니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어떻게 치료 효과를 향상할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이런 주제로 쓴 논문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산소는 우리 몸을 최적의 기능을 하게 하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최적이면 세포는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산소가 부족해지면 만성 질환이 진행되고 노화가 진행되고 암도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을 충분히 하면 산소를 얻을 수 있나? 흡입한 산소의 15%만 혈류에 흡수돼서 세포 조직에 전달되는데, 이것 자체는 치유할 만큼의 충분하지 않은 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호흡을 해서 물론 유산소 운동 같은 걸 하면 도움이 되지만 이게 세포 조직의 치료의 용량까지 도달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산소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이제 세포로 들어가서 T셀 사이클을 돌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때 수소 전자가 NAD는 이제 비타민 B3죠. 비타민 B3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건데, NAD로 이동하고 NAD는 미토콘드리아에 수소 원자를 내주고, 수소 원자를 NAD가 받고 다시 미토콘드리아에 내주고, 이 과정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그 벽에 있는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이 수소는 산소와 결합해서 물로 변환이 되죠. 그러면서 ATP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에너지 상태의 산소가 저에너지 상태인 물로 변환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우주의 원리거든요. 우주에 존재하는 원리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고 있죠. 이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이게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다량의 영양소들,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코엔자임 Q10 이런 게 필요하지만 산소가 부족하면 미토콘드리아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 산소가 부족하거나 빈혈이 심하거나 생리혈이 너무 많거나 알코올 중독에 있거나 이런 저산소증에 있으면 미토콘드리아 작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NAD라고 하는 게 요즘에 미국에서 항노화 제제로 굉장히 유명한 영양소인데, 사실 이것도 산소가 부족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NAD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게 훨씬 더 항노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안 되는 것을 미토콘드리아 병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모든 병의 원인이죠. 암, 염증, 감염, 혈압, 당뇨, 피로, 노화, 퇴행성, 뇌질환 이런 것들. 체내 산소 농도가 충분하면 노화가 안 오고 덜 오고 수명이 길어집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36%까지 생명이 연장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암 치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암 자체가 무산소 대사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산소 대사는 암이라는 조직의 생존과 성장의 운영 체계입니다. 무산소 대사. 그러면 우리가 무산소 대사를 깰 수 있으면 암을 갖다가 좀 더 쉽게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런 치료법은 아직까지 기존의 의학계에서는 시도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자 무리가 있는데 사자 무리가 육식을 하죠.
육식을 먹는 거를 무산소 대사로 가정을 해보면 어느 날 사자가 먹는 그 육식 동물들이 다 사라지고 풀만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자무리는 풀을 먹어서 대사시키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드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전멸할 위기에 처하는 거죠. 동물을 먹는 그 무산소 대사를 다 풀만 있는 초원으로 바꿔버리면, 그거를 산소를 충분하게 해서 그렇게 바꿔버리면 암 세포들이 더 이상 생존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암 조직에 고농도의 산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를 만들 수 없게 되죠. 왜냐면 운영체제, 성장체제 이런 방식들이 다 바뀌어버리니까 전멸할 위기에 처하고, 반대로 암세포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 암세포 사이에 있는 정상세포들은 대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배적인 무리가 암세포에서 정상세포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산소를 국소적으로 공급하고 전신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암 그룹들은 점점 전멸하게 만들고 정상세포들이 더 활성화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한 원리입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세포들의 미토콘드리아는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기능적 저산소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암 조직이 많고 커질수록 기능적 저산소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암이 전이되어 있거나 암세포가 크거나 이런 분들은 산소가 많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로든,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이든 다른 고압산소 치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산소가 공급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능적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우리가 교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수면장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 철분 결핍, 생리과다, 호르몬이 저하된 경우들, 그다음에 영양소가 결핍된 경우들, 저체온증, 흡연, 각종 독소의 중독, 각종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감염증, 그다음에 스트레스 굉장히 심한 저산소증의 원인입니다. 카디오,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을 때, 또 고산지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ATP 기능이 떨어질 때, 이런 것이 기능적 저산소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소나 호르몬이 떨어져 있으면 기능적 저산소증이 와서 그것이 다른 병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산소가 부족해도 여러 가지 균들이 감염이 되고 대사가 잘 안 되고 호르몬 대사, 영양 대사, 해독이 안 돼서 순환이 안 돼서 또 암이나 감염이나 퇴행성 질환이 올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는 서로 보완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농도 산소를 주입을 하면 각종 균들이 죽죠.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복용해도 균들이 많이 죽어서 이런 감염증이 해결된 경우가 많고, 고농도 산소를 주사하거나 흡입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폐렴이라든지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치유가 됩니다. 정말 다양한 병에 사용이 됩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 당뇨, 뇌졸중, 뇌성마비, 만성피로, 자폐증, 각종 감염병들, 통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소와 연결되어 있는 병들이죠. 거기다가 항노화, 수면 연장까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그 항산화 시스템은 산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병들이 많아지죠.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 DNA 변이가 일어나죠. DNA가 손상되면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이 파괴돼 버려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과 노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ATP가 생성이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궁금해하세요. 산소를 발생하는 고용량 비타민C를 넣으면 이거는 산화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이것과 산화 스트레스와 항산화와 헷갈린다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레독스 반응, 산화 환원 반응, 이것을 증가시키는 게 체내 산소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농도 비타민C나 고압산소요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몸의 산소 농도를 올리면 처음에는 산화 스트레스로 반응하지만 이것들이 몸에서 산화 환원 반응, 그러니까 레독스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이걸 증가시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산화제를 먹는 것보다 더 항산화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는 서로 같이 좋아지는 것이지 항산화제만 너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 자체가 올라가면 항산화력이 올라간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 주사를 맞거나 고농도 산소를 흡입하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얼굴이 굉장히 밝아져 있고 피부도 좋아져 있고 그래요. 통증도 줄고. 그 자체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산화 스트레스를 주지만 산화 환원 반응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항산화력이 항산화제를 먹을 때보다 더 증가해서 피부 개선, 항노화, 통증, 피로 감소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 중요한 거는 이런 산소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또 체온이 중요합니다. 체온. 세포막 안에는 UPC3라고 하는 결합되지 않은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하게 되죠. 근데 UPC3은 바로 갑상선 호르몬 중에 T3, 그러니까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이죠. 이것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신지로이드가 안 듣는 사람들, 전환이 안 되는 사람들, 체온이 낮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암 환자다. 그런 경우에는 갑상선 질환이 없어도 혈액 검사에 나오지 않아도 약간의 저체온이나 T4, T3 전환이 떨어지는 분들은 T3 호르몬을 넣어주고 산소를 넣어줘야 미토콘드리아가 최대로 작동을 해서 암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평상시에 체온을 일반 정상 체온보다 조금 높게 유지할 수 있게 고용량 요오드나 T3 호르몬을 주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원리 자체가 몸에서 더 많은 ATP를 생성할 수 있고 유산소 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온이 중요합니다. 체온에 중요한 요오드는 고용량 요오드는 그 자체로도 암세포 사멸의 원리가 있지만 그거와 별도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요오드만 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은 셀레늄, 아연, 철분 보충, T3 호르몬, 테트로닌 이런 걸 써서 체온을 올려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암을 치료하는 기본적인 산소 치료의 어떤 원리, 그리고 제가 환자를 치료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고농도 산소를 활용하면 암이 어떻게 되나를 직접 치료에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직접 치료한 환자분인데 이 까만 게 치료 전이고요. 여기 좀 밝은 게 치료 후인데 이게 갑상선 유두암입니다. 유두암. 보통 유두암은 수술을 하죠. 근데 이 유두암 안에는 유두암이 크죠. 갑상선을 꽉 채울 만큼 큰데 이 안에 고농도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암세포들은 운영체계와 성장체계가 바뀌니까 작동을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그나마 남아있던 정상세포들은 더 증식을 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런 원리로 이분들에게 산소를 올릴 수 있는 체온 올리는 법, 철분 결핍의 교정, 고농도 비타민C 주사, 국소 부위에 산소를 주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면 검었던 암세포가 밝아지고 이게 암인가 싶을 정도로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갑상선 유두암을 치료하는 사례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고농도 산소요법을 잘 활용하지 않았었는데 이 원리를 알고 나서 활용하게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암 환자들이 치유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게 뭐 갑상선 암이든 유방암이든 아니면 어디 전이된 암이든 암이 훨씬 더 빨리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산소를 뺏어가는 원인들을 제거하고 산소를 보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은 꺼멓게 보이는 게 갑상선 유두암이죠. 근데 이렇게 경계가 불명확하고 하얀 석회화가 있고 공격성이 큰 그런 갑상선 암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도 이제 갑상선 유두암인데 이분은 집이 좀 머셔서 제가 좀 서울에 계셔라고 말씀드려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뭐 치료는 좀 더 하셨는데 요거는 일주일 사이에 그 갑상선 병변의 변화인데요. 어두운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경계가 많이 완화되었고 색깔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줄었죠. 이것이 고농도 산소를 국소에 적용할 때 그리고 온몸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암이 치료되는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몸의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방법에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고농도의 비타민C 주사나 그다음에 산소를 갖다가 몸에 주입하는 어떤 방법이든 그것을 활용하게 되시면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암은 잘라내고 떼어내고 없애고 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암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 몸을 바꿔버리면 암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암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암이 그냥 유전으로 인해서 턱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이 제공되지 않으면 암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풀만 있는 곳에서는 사자무리가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을 암의 대사 치료라고 합니다. 이런 치료를 하면서 COC 암 대사 프로토콜이라든지 기능학적으로 몸에 미토콘드리아 문제가 있는 부분을 교정해 준다든지 몸의 감염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노벨상을 받은 산소요법과 암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치료한 사례들도 보여드렸고 원리도 보여드렸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방법에 대한 더 좋은 정보와 사례가 있으면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